지구 반대편, 가난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아이들.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 이런 힘든 상황의 사람들을 위해 발로 뛰며 후원금과 자금을 모금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충실한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는 펀드레이저. 그녀의 하루 일과를 통해 기금 모금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안녕하세요. 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펀드레이저로 일하고 있는 오은화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펀드레이저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사회에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보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펀드레이저라고 하는 직업은 사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직업은 아니고요. 펀드레이저는 펀드를 모으는 사람이에요. 펀드를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돈을 모은다는 건데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나의 이익이나 개인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 나눔이라든지 아픈 아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해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목적들을 위해서 사회단체나 환경이나 아니면 복지단체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펀드, 자금들을 민간의 일반에 계신 분들에게 그 사업을 설명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금을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펀드레이저가 아직 정착되어 있거나 확실하게 통계가 나와 있거나 협회로 조직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이런 데서는 아주 촉망 있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펀드레이저의 역할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슈화되고 사회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이 전면적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든지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나라에 혹은 우리나라 어떤 지역에 크게 수해가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국가나 국가 재정의 한계상 그리고 어떤 특정 사람들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목적을 위해서 일반 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이 기업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개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펀드를 마련하는 일들이 이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펀드레이징이고요. 펀드레이저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잠깐 보시면 주로는 NGO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제가 다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월드비전, 사랑의 열매라든지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작은 복지단체들에서도 겸직이나 풀타임으로 펀드레이저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펀드레이저에게 꼭 필요한 능력 혹은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애스킹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분에게 요청하는 행위.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 요청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기부하거나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설득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돈을 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내부적으로 이것도 영업 활동이다. 모금 영업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사람이나 기업들, 개인들을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일들이 이번에 이런 큰 사태가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기금을 모아주십시오. 후원금을 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려야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는 걸 알고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요청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후원금이 왜 필요한지 누구한테 내야 되는지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요. 근데 참 부탁을 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는 누구라도 싫어하는 일인데 이거는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게 나를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익이라든지 나 자신이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쓰겠다 이런 명분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대신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자신감 있을 수 있고 요구를 씩씩하게 할 수 있어요. 저를 위해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하면 조금은 부끄러울 것 같지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요청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당신이 이만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친구들에게 같이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성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즐거운데요. 제가 첫 번째로 그 요청해서 성공한 것이 2007년도에 결식아동들을 위한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단가가 2,000원인 거예요. 2,000원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 아이가 사는 집에까지 배달을 해줘요. 그러면 그 도시락의 수준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뭐 인터넷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지만 그래서 아이 도시락 단가를 높여야겠다. 그래서 뭘 할까? 행사를 하자. 그래서 어린이 마라톤, 유아 마라톤을 하나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기획서를 써서 제가 이제 리스트업을 했어요. 어디 가야 되겠다 해서 첫 번째 중소기업을 찾아갔는데요. 그래서 계획서를 드리면서 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아이들도 참여하고 기업들도 오셔서 기금이 마련이 되면 그걸 결식아동을 도시락의 질을 높이는 데 쓰고 싶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계획서를 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450만 원을 후원해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펀드레이저 역할로 기금을 모은 소중한 후원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